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조기, 관절 영양제, 침치료, 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 두 발로 서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등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대단히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그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하이닥 대담에서는요, 소형견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환이 무엇인지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소형견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질환, 바로 슬개골탈구. 슬개골탈구는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질환으로 특히 소형견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절뚝거림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통증이 슬개골탈구의 흔한 증상인데 유전적 요인부터 비만, 외상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예방은 적절한 체중관리와 평상시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은 뼈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슬개골탈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슬개골탈구입니다. 슬개골탈구는 반려견의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장원 원장님과 함께 슬개골탈구의 증상부터 치료,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동물병원 원장 윤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이 슬개골탈구가 어떤 질병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무릎과 관련된 부위라는 거는 아는데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탈구가 발생하면은 무릎 관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슬개골이란 것은요, 대퇴 네갈래근에서 이렇게 모이는 힘줄 슬개건, 이 안에 위치한 뼈인데요. 이 대퇴골의 원위에 있는 대퇴골의 고랑 위에서 도르래와 같은 형식으로 활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물은요, 무릎 관절을 효율적으로 굽히고 펴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슬개골이 정상적으로 대퇴고랑 위에서 이렇게 활주를 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슬개골탈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부위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슬개골탈구는 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 견종이나 나이, 체중에 따라서 발생 위험이 또 높아지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슬개골탈구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체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큰데요. 간혹 드물게 외상이나 과격한 운동에 의해서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손상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형견의 경우에는 푸들,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포메라니안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대형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형견에서는 안쪽으로 빠지는 내측 탈구가 흔하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외측 탈구의 경우에는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에서 좀 더 흔합니다. 보통은 어린 나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린 강아지에서도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보호자들의 좀 세심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에서 이 슬개골탈구의 초기 징후를 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슬개골탈구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증상은 또 있을까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초기에는 다리를 이렇게 들거나 만지거나 굽히면 아파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오다리처럼 팔처럼 휘어 있거나 발끝이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회전되어 있는 경우에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릎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 소위 말하는 X다리라고 하죠.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된 3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걷는 것처럼 보여서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좀 전에 3기라는 말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슬개골 탈구가 진행 단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뉜다고 좀 들었습니다. 단계별로는 이제 증상과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 없이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진행 단계별로 기수를 나눌 때 임상 증상이 없으며 평소에는 제 위치에 있지만 인위적으로 탈구를 유발 시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1기, 특별한 조작 없이 자발적으로 탈구가 발생하고 다리를 드는 것과 같은 임상 증상을 보이지만 가벼운 조작이나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2기, 평소에 제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환납이 가능하며 내버려 둘 시에 다시 탈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3기, 인위적으로도 환납이 되지 않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태를 4기라고 합니다. 1기의 경우에는 수술이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고요. 임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기부터는 수술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슬개골이 활주하는 고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고랑 성형술, 슬개골의 힘줄의 주행 방향을 탈구되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경골 조면 전이술이 있고요. 탈구되는 쪽의 반대에 위치하는 근막을 중첩하여서 봉합해 지지해줄 수 있도록 하는 중첩 봉합술 등이 주로 이제 진행되는 수술이고, 질환이 상당히 만성적으로 진행되었거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한 4기의 경우에는 탈구가 일어난 쪽에 이제 관절낭이나 지지 조직들의 연부 조직의 장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연부 조직 절개를 시행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탈구가 되지 않도록 무릎이 이 안쪽으로 경골이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회전 방지 봉합이라든지 뼈 기형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뼈의 기형을 교정해주는 뼈의 자름술과 같은 좀 더 어드밴스드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만약에 슬개골 탈구가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또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술 후에 경골 조면 전이술 같은 이런 절골 부위를 포함한 수술이 이루어진 부위의 섬유화를 통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약 4주에서 6주 정도의 운동 제한이 필요하고요. 퇴원 직후부터 이제 바로 가벼운 걷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운동 제한을 위해서 퇴원 직후부터 붕대를 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들에는 비만이라든지 수술 전 탈구의 심한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수술 받기 전 환자의 슬개골 탈구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의 선택,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조기, 관절 영양제, 침치료, 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 두 발로 서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등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대단히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저하된 경우나 다른 관절 질환이 동반된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잘 된 경우에 특별히 재활치료 등의 부수적인 치료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면 빠른 회복과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소형견에게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슬개골 탈구의 증상과 또 치료,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원장님께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들 동물 메디컬 센터의 윤장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